안녕하세요. 소문난 부동산의 김수진 대표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도 안 하게 되고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길이 없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유튜버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 상황하고 부동산 투자할 만한 물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물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물건인데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지만 굉장히 낡았다. 보면 지나가다 강변북로 지나가다 보면 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도 붙여있는 것도 보시고 정말 낡은 건물인데 그대로 있네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한강 조망권이 남쪽으로 나는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 이천동의 증산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아파트도 굉장히 낡았죠. 낡았고 저층 아파트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서대문구 서소문 아파트입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죠. 서대문구 하면 서울역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고층 건물이 즐비한 우리 회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런 거리로서 굉장히 입지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대로 있죠. 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낡은 건물인데 저층입니다. 아파트라고 해야 할지 상가라고 해야 할지 이 현재 지금 보여드린 아파트 위에 세 가지하고 요 지금 보여드린 건물도 공통점이라는 걸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보시면 1층에는 전부 상가가 위치해 있죠. 그리고 위에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 보이죠? 단독주택인데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벽하고 벽이 옆집 건물이 붙어 있죠. 그리고 아주 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독주택이 건물을 진작에 지어야 되고 요즘 같은 빌라를 분양했을 때 빌라 수익률이 좀 높을 경우에 이거 건물이 그냥 있다. 조금 의구심이 들만하죠. 그 다음 건물부터 제가 여러 가지를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 요 네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시유지라는 공통점입니다. 건물은 개인이 갖고 있고 토지죠. 토지는 누가 갖고 있느냐? 구청이 가질 수 있고요. 시가, 서울시가 가질 수 있고요. 바로 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시유지. 그리고 구수지,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가지고는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토지 임대부 주택. 토지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고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 가격에만 맞는 분양가를 책정해서 반값, 심지어는 3분의 1값 아파트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건물들이 좀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건물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용산에 위치해 있고 한강변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굉장히 이슈가 큰 아파트죠. 네, 요거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이촌동에 있는 증산 아파트.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시범 아파트, 이촌 시범 아파트. 보통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증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죠.
한강변에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에 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범 아파트, 과연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입주권과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넘어야 될 산이 우선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지만 그에 반해서 우선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선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만 소유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다라는, 그래서 세금 쪽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제가 간단하게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 땅을 불화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땅을 불화받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100%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100%의 동의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주인이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혹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 이런 단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100% 동의율이 쉽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동별로 동의서를 받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진행을 하게 되면 동의율이 100%가 아닌, 보시는 바와 같이 75%의 동의율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별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땅을 불화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릴 뿐더러 시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될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많겠죠. 그래서 갈 길이 좀 멉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서 추후에 입주권을 받았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입주권이 될 만한 물건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한번 검토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값 아파트로 인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반값 아파트라는 게 진행이 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국회에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나라일지언정 이 재건축이 시점에 도래했을 때 이 소유주는 재건축을 방해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협조하라는 의도의 문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구가 제대로 협약이 되면은 이런 아파트, 증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슈에 맞춰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